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AI 시대 닉랜드의 사유는 세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오컬트와 뉴모그램인데요. 이것은 닉랜드의 사유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닉랜드는 1990년대 월익대학교 시기에 사이버네틱스 문화연구소를 동료들과 함께 세우는데요. 여기에는 문학, 철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종교적 신비주의를 연상시키는 오컬트가 가미되고, 이것은 숫자로 점을 치는 뉴머랄러지, 수비학이 함께 연결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사이버펑크, SF, 정글음악 등등 온갖 것들을 통합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21세기 AI 시대 자본의 자가증식하는 미래의 허구가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하이퍼스티션 철학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닉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의 오컬트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닉랜드만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영성주의, 그만의 시간성을 통하여 우주적 질서를 다시 창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예도의 클래스로 하나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만의 오컬트는 레무리아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이런 신비주의적 개념들은 2011년에 1990년대부터 썼던 작은 논문들을 모아놓은 팽드 누메나에 수록되어 있어. 레무르와 레무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무르가 뭔가, 레무리아가 뭔가, 이 신비주의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성을 바꾸어 놓는데, 예도는 철학자로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닉랜드의 오컬트 신비주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컬트일까? 공상과학적이면서 또 종교 의례적인 특징도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밧다이가 1936년도에 창설한
아세팔 비밀 결사 조직 39년도까지 지속되다가 막을 내리는데, 아세팔 비밀 종교 조직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 의뢰를 통하여 닉랜드는 미래로부터 오는 레무르, 숫자를 싣고 와서 현실에 고정된 숫자들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미래로부터 오는 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초현실적이죠, 그죠? 그의 신비주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숫자야, 여러분. 이 우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자역학적으로 모든 열역학적 에너지들은 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에너지 역시도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체계 안에서 오컬트적 상징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기존 전통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가잖아. 이런 시간 개념을 깨고 미지의 미래로부터 현재와 과거를 깨고 들어오는 그런 시간 개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본래적 시간성의 개념도 여기에 속하잖아, 그죠? 비본래적 시간은 언제나 현존하는 세인의 시간으로서 현존화에 중점이 가 있지만 죽음을 앞질러 보고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열려지는 시간 지평은 미래의 도래를 통하여 현재와 과거를 바꾸어 놓는 그런 시간이잖아. 그것처럼 미래로부터 숫자의 정령이, 레무리아적 정령이 현실에 개입하여 현재를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미래로부터 오는 허구가 현재의 현실성을 변혁시켜서 우주적 질서까지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죠, 그죠? 실제로 닉 랜드는 특정 종교적 의뢰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이 레무르를 만났다고 하거든, 여러분. 사이버네틱스 문화연구소 회원들과 특정한 종교 의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가운데에 명상 중에 레무르가 나타나서 미래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이 정령과 같은 이 개체가 나타나서, 숫자 개체가 나타나서 이미 있는 현실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우주론 전체가 변하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특히 점성술, 연금술, 그리고 숫자로 점을 치는
수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수비학의 근거를 둔 미래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뭔가 뚜껑이 열릴 거예요. 이 레무르가 미래로부터 현재로 돌입해 들어와서 현실에 영향을 미쳐 이 현실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닉 랜드의 가속주의에서는 AI 과학 기술이 자본과 접목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실 창조적 자가증식의 숫자, 그것과 연관되겠죠. AGI 시대가 오면 그 인공지능이 미래로부터 와서 현실을 바꿔 놓을 거다. AGI는 신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의 독특한 수비학은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그건 뉴모그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1부터 9까지의 숫자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 팽드 누메나 그의 작품 곳곳에서 그가 그린 이 뉴모그램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 그만의 오컬트죠, 그죠? 종교 의례를 통하여 만난 레무리아의 숫자가 미래로부터 와서 이미 있는 현재의 아틀란티스 숫자를, 이건 고정된 숫자예요. 레무리아 숫자는 유동적 숫자고 이미 있는 고정된 숫자와 결합하고 충돌하여 어떤 카오스적 마법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미래로부터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시간성인 거야. 닉 랜드의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레무르, 미래의 AI 신, AGI 인공지능이 현재로 들어와서 정보 체계를 인지하고, 그죠? 이 현재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래서 9까지 구성된 이 숫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고 상관관계를 맺어서 이 현실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뉴모그램에서 숫자는 이원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틀란티스적 숫자는 고정된 숫자로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레무리아적 숫자는 미래로부터 와서 또 다른 힘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둘이 혼합되면서 어떤 카오스적 마법을 일으켜서 현실을 다시 창조하는, 미래의 허구가 현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이퍼스티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틀란티스적 고정된 숫자와 레무르적 유동적 숫자가 충돌, 상관관계,
그리고 때로는 역정관계를 만들어내서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힘에 의하여, 레무르의 힘에 의하여 이 현실이 변화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의 자본 개념에는 자본 자체가 탈용토화하며 끊임없는 탈용토화를 통하여 자가 증식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의 오컬트적 수비학인 거야, 여러분. 자본 자체가 자가 증식하면서 스스로를 변혁시키고 혁명적 힘을 발휘하여 어떤 사회 변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독특한 사고죠, 여러분. 그래서 미래로부터 오는 레무리아적 숫자가 기존에 있었던 고정된 숫자를 변혁시켜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가상화폐 한번 생각해봐. 이것은 AGI 시대 신적인 힘을 가진 어떤 레무르가 현실에 침투하여 현실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AI와 접목한 자본주의의 가속화는 미래 사회를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죠. AI가 발전하여 뭔가 사회 변혁을 가져오게 되면 세계 전체가 변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본이 자가증식하여 온 세계인들의 삶을 변형시켜 놓을 거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마치 종교적 신비주의와 같이 자본과 AI가 신격화되는 그런 지점인 거야,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전개된 인류 역사에서 많은 신비주의에는, 오컬트에는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국 무속에서도 이 숫자, 그죠? 쌀을 딱 흐트렸는데 뭐야? 홀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오면 운세가 달라지잖아. 숫자로 운명을 보는 거, 그건 온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야, 여러분. 특히 유대 신비주의의 까발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닉넨드는 이 까발라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그 숫자 있잖아. 그 숫자 체계를 갖고 와서 자기만의 오컬트적 과학주의를 형성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세계는 숫자로 표식될 수 있고, 그것은 특정한 방식의 우주론을 형성하는데, 미래로부터 오는 레무리아적 상징, 이 유동적 숫자가 기존의 숫자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런 방식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종교 의례를 통하여 명상 중에 직접 레무르를 만났다 그러잖아, 여러분. 미래로부터 오는 유동적 숫자를 싣고 오는 정령과 같은 이 존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밧다이의 아세팔 그 종교 집단에서 행해지는 비밀 결사 조직의 특징과도 똑같은 거 아니지만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밧다이는 이 아세팔 조직을 만들 때에 그때까지 통용되었던 서구 형이상학의 이성 중심주의를 깨트리고 여기로부터 벗어나 어떤 지금까지 통용된 모든 가치들을 전도시키고 금기로 정해놓은 영역까지도 벗어났어. 위반의 철학을 통하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한계를 넘어 신성과 에로티즘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하여, 그죠? 실제를 경험한다는 거잖아. 이건 역시도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럽의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밧다이만의 독특한 니체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의 몸철학, 여러분. 그래서 아세팔은 그리스어로 어원학적 분석을 해보면 아는 부정의 뜻이잖아, 그죠? 세팔은 그리스어로 케팔레아, 머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세팔 하면은 머리가 없는 인간인 거야. 여러분들이 앙드레 마송이 그린 아세팔의 그 머리 없는 인간을 구글링 하시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뭐예요? 머리는 이성을 나타내고요, 아버지, 신, 어떤 질서 잡힌 사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신을 나타내잖아. 그리고 이성, 남성적인 것, 이런 서구 형이상학의 우위에 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니체의 몸 철학과 사드의 에로티즘 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다이는 니체와 사드를 정말 좋아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종교 의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세팔 비밀 결사 조직에도 그 종교 의례는 희생 제사를 나타냈는데, 심지어 인간까지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인신 공양까지 수행하려고 했는데, 희생자는 많았지만 뭐 많지는 않았겠죠. 그 아세팔 회원들 중에 있었겠지. 희생자는 있었는데 이 희생을 집행하는 그런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 종교적 의례와 같은 어떤 것을 거행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머리 없는 인간의 이성을 죽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특히 신체, 몸을 멸시하는 자들에 관하여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신체가 그 인간의 머리, 이성적 사고를 끌고 가는 힘인 거예요. 여기서 신체는 젤프스트 자기죠, 그죠? 이 신체, 몸의 충동이 인간의 머리인 이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 락강적으로는 무의식이죠, 그죠? 베르그손적으로는 순수과학, 생명의 약동에서 질로 나타나는 생명의 힘인 거예요. 쇼펜하우어적으로는 삶의 의지, 충동, 본능, 욕망 이런 거야. 여러분, 이 신체가 인간의 머리인 이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성은 단지 여기에 따를 뿐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나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거기에서 말하죠. 이 신체를 멸시하는 자들은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깨뜨린 게 아니다. 신체 자체는 머리보다 언제나 앞서 인간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다수의 이성을 결합시켜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거다. 머리는 단지 뒤따라올 뿐이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성이 죽은 자리, 질서가 죽은 자리, 그리고 이성이 금기로 정해놓은 그 자리는 트랑스그레시옹, 위반을 통하여 작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실제의 자리인 거예요. 인간은 애초부터 짐승이었던 거예요. 이 짐승의 야수성, 무의식의 본능, 충동은 위반을 통하여 신성과 에로티즘을 경험하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 그래서 바다의 아세팔 회원들은 특정 종교 의례를 통하여 머리 없는 인간이 되어 금기를 위반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던 거야, 여러분. 이건 죽음, 언제나 희생제의를 연상시키는 그런 의례와 관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적 주의상스를 경험하기 위하여 인간은 철저히
이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 이걸 놓치고 인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전체 가운데에서 8, 90% 이상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닉 랜드 역시도 사이버네틱스 문화연구소에서 그의 회원들과 함께 특정 종교 의뢰를 거행했고, 이것은 수비학과 같은 오컬트적 신비주의를 결합시킨 그런 의뢰였어요, 여러분. 닉 랜드의 의뢰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숫자의 정령인 어떤 미래의 흙으로부터 오는 개체 존재 레무르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만났다는 거. 이것이 자본에 적용되면은 자본 자체를 자가 증식시키는 힘이 되는 거야, 여러분. 허구가 현실을 바꾸어 놓는 하이퍼스티션이 되는 거야. 이것은 그의 가속주의를 통하여 암흑계몽주의에 이르면 이 종교 의뢰에 참여하여 레무르를 만난 자는 뭐야? 미래 사회에 펼쳐질 AI 기술 공화국에서 AI 자본주의 공화국에서 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군주제. 거기에서 귀족이 되는 거야. 이 레무르를 만나지 못한 자는 뭐야? 이 귀족 봉건주의 사회에서, 기술 봉건주의 사회에서 단지 농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닉 랜드의 이 오컬트 개념, 수비학, 숫자로 점을 치는, 그래서 그만의 독특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뉴모그램으로 표현한 이 모든 도식들, 이것은 결국 암흑계몽주의에서 레무르를 만난 자들, 그들은 기술공화국에서 정점에 있는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군주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철학적 웃음이 나오지 않아. 그러나 21세기 AI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SNS, 유튜브 등등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실을 봐봐. 가상화폐, 그리고 바실리스크 실험, 다양한 음모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믿잖아, 여러분. 닉 랜드의 어떤 이 오컬트적 수비학을 단지 정말 웃긴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걸 믿는다니까. 부정선거론, 음모론, 그걸 믿고 언젠가
미래 사회는 이 AI가 지배하는, AI라고 하는 신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어 갈 거다. 물론 여기에서 디스토피아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이것은 허구다, 웃기는 거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닉랜드의 오컬트적 수비학이, 그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AI 시대가 무르익어 가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니까, 여러분. 응? 미래사회 AI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응? 여기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예도는 네 번째 시간 닉랜드의 암흑 계몽주의를 다루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